구글 같은 회사가 이 방향으로 투자 안 하겠습니까? 자기네들이 가만히 있으면 다른 회사들 마이크로소프트든 메타든 이런 쪽에서 앞서 나가서 지금 최대 수익원인 구글 검색 이거 다 잡아먹을 텐데 구글 같은 경우에 이 투자를 안 하겠어요. 그럼 구글이 투자하는데 다른 경쟁업체들은 안 하겠어요. 뭐 어쩔 수 없이 2차 전지가 거의 뭐 정해진 미래인 것처럼 생성 AI도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정해진 미래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생성 AI가 지금 충분한 수익성을 못 내고 있다라는 게 거꾸로 보면 오히려 글라스 기판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최근 반도체와 AI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며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이외에 아직 대세가 되지 않았지만 주목하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큰 반도체 관련 사업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뭐 HBM 관련주 때문에 HBM 관련주라고 해서 이제 SK 하이닉스 그리고 그 관련 장비를 만드는 한미 반도체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제가 보기에는 특히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그 증권가에서 펌프질을 많이 해서 그 회사가 기본적으로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주가가 고평가되는 단계까지 갔죠. 그래서 이제 그게 최근에는 조정을 많이 받고 있던데, 그러나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와서 그런 종목들에 투자하는 건 좀 조심스럽잖아요. 오히려 좀 선점하듯이 투자한다라고 하면 저는 뭐 글라스 기판 쪽을 지금 선점해서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글라스 기판 산업은 기본적으로 뭐 커지는 산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게 생성 AI 산업이 커지면서 업계의 고민이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생성 AI 산업이 커진다는 것은 그 생성 AI를 활용해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데이터를 축적해야 될 뿐만 아니라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를 그 기계학습을 하던 여러 가지 이제 생성 AI를 그 활용할 수 있는 차원의 어떤 검색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수준의 연산이 뒤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연산을 하려면 이 연산을 위한 또 대규모 이제 그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기존보다 훨씬 고용량의 메모리 반도체. 그게 이제 뭐 HBM 같은 거고요. 뭐 HBM도 이제 지금 그 세대를 거듭하면서 계속 이제 용량이 커지고 집중도가 높아지겠지만 또 고성능 칩이 계속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이제 뭐 GPU 칩도 이제 지금 계속 뭐 명칭이 바뀌어가면서 계속 이제 뭐 만들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만큼 고성능의 이제 고용량의 메모리 반도체와 고성능의 반도체 칩들이 계속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렇다고 부피가 계속 커질 수가 없어요. 예, 집적도가 높아져야 되는 거죠. 집적도가 높아지면서 메모리 반도체든 칩이든 GPU든 이걸 다 어떤 그 반도체 기판 위에 깔아야 되거든요. 근데 기존의 플라스틱 재질 비슷한 그런 유기질 기판 가지고는 좁은 면적에, 이 제한된 면적에 충분히 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이게 고성능 칩일수록, 고성능 반도체일수록 이 열이 많이 나고요. 그러면 열이 많이 나고 무게가 무거워지고 하면 그만큼 힘 현상이 생기고, 유기질 기판은 거기에다가 열에 취약해서 뭐 수율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 등등이 생기거든요. 이걸 이제 그 극복하기 위해서 실리콘으로 만든 인터포즈 중간 기판을 이렇게 채택해서 쓰는데, 이거는 또 그 기존에 이제 뭐 그 삼성전자 TSMC 같은 종합 반도체 회사나 이제 파운드리 회사 같은 데서 기존에 레거시 반도체 공정을 사용해서 웨이퍼상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싼 거죠. 공정 자체가 이제 워낙 뭐 비싸고. 근데 TSMC나 삼성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전체 반도체 산업에서 보면 큰 포션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규모 장비 투자를 해서, 설비 투자를 해서 많이 대량 생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비싸단 말이에요. 비싸니까 많이 못 쓰고. 근데 앞으로 생성 AI 그 산업이 발달할수록 어마어마한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기존에 이제 예를 들면 그 생성 AI 산업이 발전하면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어떤 업체일까요? 구글 같은 업체죠. 보세요. 지금은 구글 검색하잖아요. 구글 검색하는데 생성 AI가 계속 이제 발전을 해.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구글 검색 같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챗GPT 같은 걸로 검색을 하겠죠. 그러면 이게 구글 검색을 할 때 뭐 전력이 예를 들어서 0.3kWh가 필요했다 그러면, 인공지능 검색, 생성 AI 검색을 하면 한 10배 정도 전력이 많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글 스스로 이제 해보니 구글 검색과
인공지능 검색을 같이 병행했을 때는 그냥 구글 검색만 했을 때에 비해서 30배 정도의 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만큼의 이 반도체가 필요하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 어마어마한 반도체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반도체의 고용량, 고성능 이제 반도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만큼 그 반도체를 싸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고용량, 고성능을 최대한 안 비싸게 만드는 것도 생성 AI 산업을 위해서 필수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하면 전력 소모를 줄여야 돼요. 지금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데, 예를 들어서 그걸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로 짓는 업체들을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거든요. 아마존이나 뭐 구글이나 메타 같은 뭐 이런 업체들이 이제 그런 업체들인데, 이런 업체들이 만약 나중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이제 쓰게 되면 조그만 나라의 그 전력 소비량을 맞먹는 규모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글라스 기판이라는 게 나옵니다. 글라스 기판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유기질 기판보다 힘 현상이라든지 또는 발열 문제에 취약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그러면서도 전력 소비량을 글라스 기판적인 이제 선도 업체인 SKC의 이제 테스트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 기판 위에 이제 까는 실장하는 그런 반도체들 간의 데이터 전달 속도를 훨씬 빠르게 하면서도 전력 소비량을 절반 정도 떨어뜨린다는 거거든요.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로 구축해야 되는 그런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아낄 수 있는 선택지가 되는 거죠. 근데 글라스 기판은 실리콘 인터포저하고는 다르게 싸게 만들 수가 있어요. 대량 생산해서. 그러면 앞으로 이거는 필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고용량 메모리 반도체와 고성능 GPU 칩과 글라스 기판은 기본적으로 같이 세트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일부에서 오해가 좀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생성 AI가 바로 수익성을 뭐 만들 수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최근에 이제 그 관련한 종목들 주가가 뭐 꺾이는 이제 또 빌미를 제공하긴 했는데, 그 말은 틀리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생성 AI 산업을 통해서 지금 당장은 뭐 그렇게 큰 수익을 내지 못하는 구간이고, 그렇다고 그 방향으로 안 갈 거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 지금은 당연히 그 뭐 각 업체들이 투자하는 단계죠. 예를 들면 구글 같은 회사가 이 방향으로 투자 안 하겠습니까? 자기네들이 가만히 있으면 다른 회사들, 마이크로소프트든 메타든 어디가 됐든 이런 쪽에서 앞서 나가서 자기네들 지금 최대 수익원인 구글 검색 이거 다 잡아먹을 텐데, 구글 같은 경우에 이 투자를 안 하겠어요? 그럼 구글이 투자하는데 다른 경쟁업체들은 안 하겠어요? 뭐 어쩔 수 없이 2차 전지가 거의 뭐 정해진 미래인 것처럼 생성 AI도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정해진 미래라고 봐요. 그 방향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생성 AI가 지금 충분한 수익성을 못 내고 있다라는 게 거꾸로 보면 오히려 글라스 기판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왜? 글로벌 업체들이 이 경쟁의 방향에서 뭐 도태될 수는 없고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데이터 센터를 막대하게 이제 축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최대한 저렴하게 비용을 절감하면서 해야 그나마 수익성이 날 거 아니에요. 수익을 빨리 실현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글라스 기판 산업은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라스 기판과 관련해서 어디에 투자할 거냐 그러면 SKC에 투자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JNTC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어요. 덜 알려져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국내에서 이 글라스 기판과 관련한 가장 큰 수혜 종목 두 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SKC하고 JNTC가 맞지 않나 싶고요. 왜 그렇게 보냐 하면 SKC는 원래 전통적인 화학 산업도 있고 원래 2차 전지 동박업체로 이제 더 알려져 있던 회사인데, 이 글라스 기판 사업에 가장 먼저 진출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미국 조지아주에 이제 그 앱솔릭스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이제 글라스 기판을 본격적으로 가장 먼저 양산할 이제 업체인 거고요. 이 회사는 올해 하반기에 이제 고객 테스트를 거쳐서 빠르면 내년 초, 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아마 이제 양산을 할 것 같고요. 양산을 하면 지금 소규모 공장 하나가 한 3,500억 정도의 매출을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률이 최소 40% 정도 예상이 돼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내년 상반기에 양산을 하고 나면 소규모 공장 하나 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공장 하나 정도를 채울 잠재고객사의 주문은 이미 들어와 있다고 하거든요. 대규모 공장 하나는 매출 규모로 따지면 1조 5천억에서 2조 원 정도는 된다고 하니까. 예, 그러면 영업이익이 소규모 공장 하나에 1,200억 원 정도 되는 영업이익이 나오고 대규모 공장에서는 6천억에서 8천억 정도 되는 영업이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 합치면 뭐 대략 중간값으로 한 뭐 7천억, 8천억 이 정도 잡을 수 있을 텐데 7천억의 영업이익 멀티플 20배만 주면 14조 원의 시총가치 또는 8천억으로 따지면 16조 원의 시총가치가 더 붙는 거죠. SKC 시총이 대략 4조 8천억 정도 될 겁니다. 내년 정도에 가서 소규모 공장 양산이 되고 그러면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고 적어도 14조에서 16조 정도 되는 시총 가치는 붙지 않을까. 내년까지만 투자해도. 그런데 이 회사가 나중에 글라스 기판 사업이 커지면 대규모 공장이 하나가 아니라 4개 정도까지는 가동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대규모 공장 하나를 더 지을 때마다 시총이 한 10몇 조씩 더 붙는 거죠. 영업이익의 한 배수를 20배 정도를 잡았는데 이 산업이 특히 초기에는 사실 경쟁자가 크게 없고 적어도 내년 한 26년 정도까지는 독점 상태로 아마 갈 것 같거든요. 그럼 선발주자의 영업이익률 40%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영업이익 배수가 뭐 20배가 아니라 25배, 30배 정도 붙을 수도 있겠죠. 이 회사의 그 주가 상승 여력이 얼마나 클지는 뭐 대략 계산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JNTC라는 회사는 글라스 기판을 만들기 전에 그 회로를 깔고 뭐 패키징을 하는 그런 뭐 작업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거쳐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이제 그 도금하고 연마하는 뭐 이런 그래서 글라스 기판의 이제 전처리 공정을 하는 반제품 상태까지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왜 JNTC라는 회사를 좀 눈여겨보냐 하면 다른 글라스 기판 관련주라고 하는 종목들은 SKC나 또는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글라스 코어 기판을 만들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 실리콘 인터포즈를 대체하는 글라스 인터포즈 형식을 만들겠다는 건지 그게 뭐 명확하진 않은데 그 삼성전기는 지금 회사가 그 밝히는 것과는 별개로 사실 회사가 공식적으로는 밝힌 적이 없다고 그래요. 언론들이 대충 이제 26년 정도로 적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양산은 한 27년 정도 돼야 될 걸로 보이고 SKC하고는 한 2년 정도의 격차는 생길 겁니다, 최소. 그리고 SKC처럼 이제 글라스 코어 기판 을 만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기는 이제 시총이 이미 한 10조 정도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사실 삼성전기의 주력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아직도 주가의 상승 여력이 이제 그렇게 커지기가 쉽지 않은데 반면에 이제 다른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일회성으로 들어가는 캐파 구축대 뭐 들어가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실적이 지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탐방 갔던 한 업체 같은 경우는 27년쯤 가서 한 몇백억 정도의 매출이 날 거라고 하는데 당장 SKC의 뭐 매출이나 실적 규모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소재처럼 지속적인 반복 매출이 날 수 있어야 되는데 JNTC는 이게 글라스 기판을 만들기 위한 어떤 반제품 상태로 먼저 이제 그 유리 기판의 전처리 공정을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은 지속적인 반복 매출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원래는 그 우리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이제 뭐 전장 쪽에 보면 이렇게 그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거기에 쓰이는 이제 커브 글라스라는 걸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2분기에 일시적인 실적 쇼크가 나서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앞으로 이제 뭐 글로벌 그 스마트폰 업체 한 군데를 추가로 유치하고 그다음에 유명 전기차 브랜드 모델들의 커브 글라스가 추가로 이제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 건데 이런 기존에 했던 본업과 상관없이 이 글라스 기판 이제 그 반제품을 만드는 이 사업이 앞으로는 되게 커질 것 같아요. 회사는 뭐 향후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면 뭐 아마 이제 한 3, 4년 후를 생각을 할 텐데 한 몇 조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몇 조 원까지 바라볼 필요도 없이 1조 원의 매출만 나도 영업이익이 최소 20% 이상으로 이제 회사는 보고 있으니까 2천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난다 그러면 여기에 역시 영업이익 멀티플 한 20배 정도의 시가총액을 평가해 준다 그러면 4조 원이잖아요. 근데 이 회사 지금 시총이 1조 원 정도 됩니다. 1조 원.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4배의 주가 상승 여력이 생기잖아요. 근데 기존의 커버 글라스 사업도 또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커버글라스 사업만 하더라도 내년에 한 최소 7천억에서 영업이익이 한 600억, 700억 이 정도 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만 하더라도 6, 22 그냥 한 15배만 쳐줘도 1조 한 몇천억 정도의 그 시총을 받을 수 있는데 글라스 기판 쪽 사업이 붙으면 1조 원 매출을 올린다고 하면 최소 4조 원 정도의 가치가 생기는 거니까 몇 배가 성장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여튼 마무리하면 향후에 그 글라스 기판 사업은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그래서 그 중에서 글라스 기판을 세계 최초로 양산해서 미국 정부의 보조금까지 받고 있는 SKC가 탑픽이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할 종목이라고 한다면 JNTC가 맞지 않을까. 다행히 뭐 최근에 전반적인 주가 조정 흐름에 따라서 SKC도 이게 20만 원까지 갔다가 12만 원대로 지금 조정받고 있는 구간이고 JNTC도 단기 고점에서 일시적인 실적 쇼크 때문에 그게 이제 주가 조정 흐름까지 맞물려서 이 회사도 지금 거의 반토막 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사실 그래서 지금 뭐 어쩌면 되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지금 진입하기에 되게 두 종목 다 좋은 구간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라는 건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주식 투자라는 게 되게 단타 매매나 모멘텀 투자나 또는 뭐 그냥 기동량해서 좋은 종목 알면 된다 이런 식의 그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셔서 주식 투자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투자에 사실 이제 올바른 접근법을 좀 배우는 게 중요한데 뭐 오늘은 그 말씀은 사실 제가 뭐 길게 드리기는 힘들었고 기본적으로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이걸로 나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수준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그 활동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좀 진지하게 이제 주식 투자를 배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기본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자기가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하는 종목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걸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마시되 그래도 종목 백화점 만들지 마시고 충분히 자기가 트래킹할 수 있는 수준의 6, 7개 정도 이내의 종목을 으로 압축을 하셔서 그 종목들 하나하나를 열심히 공부하신 다음에 이 회사가 2년 또는 3년 정도에 걸쳐서 3배, 4배 오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런 종목들 하나씩 골라 담으셔서 그 종목들의 비중을 충분히 실어서 이 종목들이 번갈아가며 수익을 내면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는 크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기 위해서 한 5억 원 정도의 이제 자금이 있는데 단타 매매하거나 모멘텀 플레이 하에서는 여기에 얼마나 비중을 싣겠습니까? 이게 뭐 오늘 떨어질지 내일 떨어질지 뭐 모르고 그래서는 사실 자신이 없어서 비중을 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잘 알고 투자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의 시간 지평이 길어질수록 승률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중에 단타 매매를 하겠다. 데이 트레이딩을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이럴 수도 있고 딸 수도 있는 비율이 반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한 3년 이상 늘어나면 67% 정도로 늘어나고요. 이게 10년 이상 가면은 거의 90%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주식은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투자할수록 승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고른 좋은 종목이 정말 싼 구간에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럴 때 저희형 고입 수익 구간 즉 추가적인 손실의 여지는 커 보이지 않는데 오르면 주가가 3배, 4배 이상으로 되게 커질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는 마음 편하게 비중을 실어서 투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한 걸 각 종목마다 1억씩 투자한 게 2, 3년이 지나서 뭐 어떤 종목은 3배 오르고 어떤 종목은 4배 오르고 어떤 종목은 2.5배 올라서 그게 각각 3억, 4억, 2.5억 이런 식으로 되면 그게 몇 년 지나면 이게 5억을 투자한 게 10억이 되고 15억이 되고 20억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을 반복해 가면 여러분들은 5억으로 투자하신 분이 100억, 200억, 300억이 되는 그런 기적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잘 하시면. 물론 그 경지까지 오르는 분들은 되게 극소수이긴 하지만 저도 그렇고 제가 그런 경험을 겪어 이렇게 꽤 많은 분들을 봤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뭐 전액이라든지 글라스 기판 이런 쪽 업체들은 제가 보기에는 되게 매수하기 좋은 구간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기회 안 놓치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언급했던 종목들은 뭐 제가 기존에 뭐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저희 연구소 회원들 또는 선대인 TV를 통해서 미리 이미 뭐 소개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관계를 뭐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저로서는 지금이 워낙 뭐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공개적으로 나와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저는 사실은 이렇게 뭐 주가가 막 펄펄 끓거나 뭐 이렇게 시장이 흥분해 있을 때는 가능하면
제가 구체적인 종목을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그 자세하게 언급한 거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기업들을 잘 공부해보고 매수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리고 결국은 뭐 한두 달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1년, 2년 이상 지났을 때 여러분들이 상당히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